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자, 어제 5월 모의고사가 있었고요. 시험이 많이 쉬웠기 때문에 대체로 뭐 기분 좋게 잘 보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쉬웠는데 뭐 나만 어려웠어? 또는 나는 별로 성적이 안 올랐는데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약점을 좀 잘 보완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총평부터 하면요. 딱히 어려운 요소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고, 뭐 소재, 어휘, 구문, 뭐 오답, 매력적인 오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어느 하나도 이거 좀 어렵겠는데 싶은 요소는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작년 5월이 꽤 어려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가 꽤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답률만 놓고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소재 측면에서도 그렇고 매력적 오답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어려울 만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장 컸던 거는 저는 소재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혹시 이번 시험을 보면서 지문이 와, 뭐 이런 내용이 다 있지 되게 낯선데 잘 안 읽혀. 그러면은 이건 공부량의 부족 혹은 과거에 내가 공부했었던 그 지문들의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배경 지식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능에서 잘 나오는 소재는 의외로 정해져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을 때 빠르게 내가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학생들한테 야, 생각보다 너희랑 나랑 영어 실력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이 차이가 많이 난다. 딱 지문 봤을 때 그냥 척하면 척. 아, 얘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구나. 이게 눈치가 있거든요.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문에 대한 노출도가 적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강사처럼 내용을 막 파고들지 않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문들이 좀 낯설게 느껴질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읽어봐야 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였구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처음 이제 몇 문장만 봐도 아 또 이 얘기하려는 거구나 또 뻔한 얘기하고 있네. 약간 이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요번 시험이 특히나 그게 심했습니다. 뭐 21번처럼 가리비? 뭐 저도 몰라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그런 지문들이 얼만큼 많이 나오느냐가 이제 난이도를 결정을 하는 건데 뭐 21번 그 가리비 그거 빼고는 굉장히 뻔한 그냥 결말이 다 보이는 드라마처럼 너무 뻔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독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절대적인 공부량이 일단 부족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그러지 않았더라면은 과거 지문에 대한 복습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아니 너무 좀 많이 휘발되어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단어는 아무래도 교육청 모의고사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소보다 어렵게 나왔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다만 그냥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다. 어쨌든 교육청이니까.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 제가 몇 개 뽑아봤는데 뭐 이 단어들은 뭐 이제 또 이제 단어가 잘 되어 있으신 분은 뭐 이게 무슨 고난도 단어냐 할 텐데 요즘 단어 실력들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고난도 단어라고 일단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기장이 오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은요. 나름 그래도 평가원에 그리고 상당수는 최근에 나왔던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들은 그래서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단어. 그러니까 기초를 제대로 공부했으면은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어야 하는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이 네 개 단어가 답을 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뭐 놀랍고 신비한 단어가 아니라 정말 잘 나오는 단어들이죠. 난이도가 살짝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알아야 되는 정말 필수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 드렸어요. 이 정도는 진짜 당연히 영어 공부를 하고 1,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단어. 여기에서 2개 이상 모른다? 어휘력 때문에 못 봤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이거 모르는 단어가 2개 이상 있다? 제발 기출문제 공부할 때 단어도 좀 공부하세요. 해석하다가 모르는 단어 나온다? 공부하세요 그거. 아니 내가 보는 단어책이라든가 단어장에다가 적어놓고서 주기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적어도 기출문제에 중요하게 출제되었었던 단어들은 또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레졸루션 해상도 이거 그 temporal resolution 수능 문제였었잖아요. 빈칸 문제. 거기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로 쓰였습니까? partition 삽입 문제에 나왔었고요. integral 빈칸 문제에 나왔었고요. alternatively 이것도 삽입 문제에 나왔었던 되게 중요한 연결사죠. 다 주요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들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항별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번이 조금 소재가 낯설었지만 그냥 가리비에 대한 정보 찾으면 되겠네. 근데 바로 앞에 문장에 답의 근거가 있어요. 거의 복부 수준입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였고 23, 24 그냥 평범하게 이따 풀 거지만 되게 쉽게 답이 나옵니다. 뭐 새로운 게 전혀 없었어요. 빈칸 같은 경우도 31번이 부정어 가지고 그냥 끝나는 문제였었죠. 자, 이것도 타겟팅하고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 부정어 있네? 대립구도 가지고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고 32번 나레이버 비율 구조가 2번 정도 나오죠. 제가 봤을 때 3번인데 이제 굵직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2번 정도 나오고 또 나온 주관 대 객관 대비. 그 다음에 33번. 이것도 이제 내용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하려는 말이 되게 명확하죠. 문화를 존중하고 사람을 좀 죽게 냅둘 것인가? 아니면은 문화를 조금 해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인가? 요 대립구도 잡은 다음에 빈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 이 둘 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쉽게 답을 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구조가 명확했어요. 대비되는 게 되게 명확했습니다. 34번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스에 대한 정보 찾기였고 그게 역시나 노골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널과 아우터의 대비 그리고 선지에서는 선천 대 후천의 대비 이런 식으로 수능 공부를 했다라면은 무조건 한 번 정도는 봤을 법한 사실 한 번만 봐도 안 되고 진짜 두세 번은 봤을 법한 그런 테마들로 거의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낯선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 소거하기도 되게 편했을 거고 읽기도 편했을 것이다. 자, 그 다음 순서 삽입 같은 경우 36번은 개인과 집단의 스키마. 이거는 거의 이번 시험은 스키마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요. 괜찮은 것 같아요. 스키마 한번 복습하는 용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해서 문제 풀면 된다라는 거를 점검하는 용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얘기하다가 C에서 however 하고 이제 집단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관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죠. 정확히는. 자, 그렇게 해서 범주 가지고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였고 37번은 이게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This requirement. 앞에 쌤 요구사항이 여러 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노골적으로 요구사항들을 나열하거나 혹은 requirement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순간적으로 헷갈린 학생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죠. 명시적 단서는 보조 역할입니다. 내용이 항상 우선이에요. 저는 제 채널에 내용으로 푸는 순서 문제 풀이법도 정리해놨지만 내용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거기에다가 명시적 단서는 보조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용으로 푼 게 약간 애매한데 거기에 뭔가 결정적인 근거 하나 없나 하고 보태주는 정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안 보였다고 해서 문제가 안 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따 해설하겠지만 그 다음에 38번은 뭐 너무 쉬웠고요. 이거는 영어 대 중국어 대비 이것만 알았어도 바로 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9번이 요런 게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이죠. 중간에 일단 디스를 발견을 못하신 분이 꽤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이들 놓치죠. 그래서 삽입 문제 풀 때는 문제 본격적으로 독해하기 전에 디스 같은 단서들 있죠. 미리 좀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야 혹시 이제 나중에 내가 문제 푸는 과정에서 정신없이 독해하다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들 미리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애매하게 디스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 뭐 내신처럼 막 세 단어 네 단어로 찾고 그런 게 아니라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플러스 내용이었어요. 근데 앞에 플러스 나온 적 없죠. 마이너스밖에 없죠. 그래서 단절이 발생했구나. 아니 앞에 플러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없어. 근데 주어진 문장에 플러스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풀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절대 애매하지 않습니다. 디스를 내신처럼 디스가 가리키는 어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시간 더 걸리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딱 떨어져야 돼요. 이따 풀이 때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유형들 간단히 보면은 어법이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오답률이 좀 높게 나왔는데 동사 준동사는 제가 출제된다고 분명 직전 수업 때 말씀드렸죠. 이거는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휘는 이거는 제가 죄송한데 이것도 공감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마지막에 갑자기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공한다고 해놓고 안 좋은 병원체가 누적이 된다?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고 여기서. 그래서 좀 이건 공감하기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좀 특이했죠. 가장 오답률 높은 문항이 35번이었는데 이거는 인정. 저도 3, 4번 읽으면서 확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확 오지 않는데 학생분들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35번은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쭉 읽었는데 뭐지 뭐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딱히 답이 안 보이는데 라는 느낌은 들었어야 돼요. 하다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둘 중 하나 찍을 거예요 대충 감으로? 그러지 말고 천천히 고민하면서 정확한 근거를 찾아야죠. 아 2번 35번? 어디 갔어? 이거 장난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눈치를 채고 천천히 갔어야 돼요. 평소처럼 빠르게 풀면 안 되겠구나. 그러지 않고서 아유 그래봐야 뭐 35번인데 그냥 느낌 오는 걸로 찍자 했으면 진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건 이따 풀이 또 할 거고 역시나 40번 그냥 대응되는 것만 잘 찾으면 되는 거였고 41, 42번 자 또 그놈의 진화 소재 정말 잘 나오죠. 매년 EBS에도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잘 읽혔을 것 같습니다. 자 총평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을 할게요. 네 2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답률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럴만도 한 게 선지가 너무 쉬웠어요. 대략적인 내용만 좀 이해해보면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읽었겠죠. 핵심은 요 비유입니다. 가리비를 think of, 생각해보세요. 가리비의 뇌를. 자,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경비 요원인 것 같아요. 보안 경비. 이 사람은요. 100개의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움직임을 감지하는 카메라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야, 카메라 모니터가 지금 100개나 돼요. 그러니까 감지하는 능력 자체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버티어 볼까요? 이들이 포착한 이미지는요. 경비한테 전달되지 않는데요. 그럼 경비는 뭘 보는데? 그냥 경고 불빛만 본다고 합니다. 뭔가 발견했습니다라는 거. 그것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발견하고 나서 발견했습니다. 끝.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뭔가 정보가 없어요. 뭘 발견했는데? 발견한 애가 뭐 어떻게 생겼는데? 그런 거 몰라요. 자, 이런 식으로 발견은 잘하는데 그 뒤에 정보가 좀 이제 부족하다. 요 내용 대략적으로 파악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여기서 이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에서의 주어인 the animal, 즉 가리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리비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은 특정 뇌 영역에 있는 눈이 무언가를 감지했다. 언제 감지했는데 이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 요게 이제 핵심이죠. 뭐는 없대요? 시각적인 이미지는 없다고 합니다. 아까 비유랑 연결이 되죠. 누가 다가오고 있다. 또 뭐 침입을 했다. 요건 알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시각적인 이미지, 시각적인 정보가 없어요. 이건 앞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Not have spatial vision. 공간적인 어떤 시야 이런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지만 할 수 있어요. 왔구나, 움직였구나 이것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without seeing이 의미하는 게 감지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는 없다라는 거 표현한 거죠. 이거 재진술한 거 그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몇 번이냐면 3번. 자, 요 렉이 이제 부정어죠. 시각적인 이미지가 없이 그냥 감지만 한다. 그냥 거의 그대로 서술을 했기 때문에 답이 눈을 거의 찌릅니다. 이 정도면은. 자, 제가 봤을 때 매력적 오답은 없었고요. 2번이 그나마 좀 많이 가던데 아니 다른 감각이 언제 나왔죠? 이거 언제 나왔죠? 저는 아직 못 찾았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못 찾았어요 아직. 그 다음 5번 without capturing motion 바뀌었잖아요. 움직임을 포착하는 건 돼요. 이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각적인 이미지가 없는 거죠. 바뀌었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방향성 조심하시고 반대로 고르는 거 조심하시고요. 대충 그냥 읽은 기억으로 뭔가 이런 내용 나왔던 것 같아. 키워드 나왔던 것 같아. 이러면 5번으로 가는 거죠.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제가 굳이 뭐 밑줄 물결 표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구별하자면은 모션은 잘 캡처한다. 근데 시각적 이미지는 없다. 요거를 잘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23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가치 판단이라고 해서 글쓴이가 야 이거 틀렸어. 이거 별로야. 이런 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죠. 거기서 주제가 나옵니다. 일단 첫 문장 읽자마자 또 그거야. 또 이 얘기하는 거야. 보이셔야 돼요. 유전자 중심의 관점이래요. 이것은요. 생물체를 환경으로부터 분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주체적인 주체성을 제거한대요. 생명체로부터. 즉 어떤 생명체가 태어났을 때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다 결정이 된다. 환경 같은 거 상관없고
얘가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아, 유전자 중심의 관점 맞네. 이거 바로바로 이해됐어야 돼요. 이건 기준을 잡으세요. 첫 문장 읽고서 이거 무슨 말이야? 안 돼요. 이거는 공부량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거구나. 다만 뭐는 아직 없어요. 글쓴이는 이거를 맞다고 생각해, 틀렸다고 생각해. 그거 아직 안 나왔죠. 자,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기 다 다음 문장이요. 다 다음 문장. misreading이라고 나오죠. 자, 그것은요. 잘못되게도 구별한대요. 분리한대요. 유전적인 것을 환경적인 것과, 즉 환경적인 원인과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 힌트가 나왔죠. 이 생각에 대해서 글쓴이가 지금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아까 나왔던 대로 giving primacy, 좀 더 중요하게 여긴대요. the former, 전자를요. 전자는 유전자 말하는 거네. 즉 이렇게 유전자 중심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살짝 힌트 준 거예요. 결정타는 이거죠. 어디로 좀 가주시냐면은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직접 문장까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생명체는요. prisoner,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래요. 수감자래요. 유전자의 수감자래요. 즉 유전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유전자 중심 맞죠, 여전히. 그런데 이것은요. 끝났네. 명백하게 nonsense, 틀렸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 글은요. 유전자 중심의 관점을 비판하는 글이구나. 자, 이 정도만 파악하셨어도 답이 나올 겁니다. 다만 단어가 돼야 되겠죠. 단어 때문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독해 때문이 아니라.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subordinate. 근데 이거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 그 post truth 빈칸 문제 있잖아요. 거기 나왔던 단어잖아요. 그렇죠? 유전자에 종속되어 있다고 본대요. 생명체가. 이게 아까 제가 밑줄 표시해드린 유전자 중심 관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이것은 absurdity, 터무니가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시간도 좀 단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휘가 되어 있었더라면은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4번이요. 자, 정답률 70%대도 다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이거 첫 문장이 끝났네. 혹시 제 학생인데 첫 문장 읽고서 differences between A and B가 나왔는데 둘로 안 나눴다?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 수업 들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서 이거 몇 번을 했습니까? 제발 나누세요, 제발.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자, 볼게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뭐랑 뭐 사이에? 동물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심, 시선. 그 다음 식물에게 주는 우리의 관심, 시선. 이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대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에 이제 박혀 있느냐? 우리의 시각계에 있다고 합니다. 즉 뭔가 시각적인 데 있어서 동물한테 집중하느냐, 식물한테 집중하느냐, 이게 차이점이 존재한대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할까? 그것만 이제 파악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사실 이거 파악 안 돼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예요. 근데 원래는 파악해야 돼요. 파악해야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이제 6월달 수능 때는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간단히 보면요. 자, 어딜 봐주시느냐? 요거 first, second object 이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시간상 제가 하나만 좀 체크를 할게요. 쭉 읽었다고 치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아까 동물과 식물의 대비였죠? 식물은요. 레스예요. 관심을 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주목할 만한 능력을 해방시켜 주었대요. 요거 이해만 하면 돼요. 앞에 읽었으면 이거 이해가 될 거예요. 바로 직접 문장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동물을 쳐다본 사람들은요. less likely to see. 가능성이 적었다고 합니다. 물을 쳐다볼 가능성이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식물을 먼저 쳐다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제 알겠다. 동물하고 식물을 쳐다볼 때 관심의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동물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물을 안 쳐다본대요. 잘. 근데 식물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렇게 막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보니까 관심을 줄 여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집중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 아까로 치면 물 같은 것들을 더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은 동물은 움직이니까 좀 더 뭔가 신경 써서 보게 되고 식물은 가만히 있으니까 별로 신경 써서 안 보게 되고 그래서 남아있는 집중력이 더 많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 쳐다보게 되는구나. 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 몇 번이냐면은 1번 보실게요.
동식물의 차이점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둘에 대해서 그렇죠. 시각적인 관심을 주는데 이게 균등하지 않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더 많이 준다고 했어요, 아까? 동물이요. 동물한테 더 관심을 많이 주다 보니까 물 같은 거 다른 거 쳐다볼 여력이 없고 식물한테는 관심을 좀 덜 주다 보니까 다른 거를 이어서 쳐다볼 여력이 있고 딱 그 내용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항 요 정도로 보기로 하고 이제 어법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어법 정답률 54%. 이게 그 N수생 끼어들면 사실 이 정답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렸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뻔하다는 거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게 몇 번 나온 건데 정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5번을 볼게요.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은 반드시 야, 이거 동사 쓰는 게 맞아? 아니면은 준동사로 바꾸는 게 맞아? 이거 체크해 보시면 돼요. 동사의 개수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구조 파악이 돼야 되겠죠? 자, 이 문장 같은 경우 길어요. 천천히 해보셔야 돼요. It may not be that 하고 나서 대절의 동사가 있나 보니까 네, 있습니다. need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절이 언제 나오나 봤는데 여기 대절부터 또 새로운 절이 시작되죠. 요 대부터 관계대명사예요. 대절의 동사 있습니까? 했는데 네, 있어요. allows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콤마가 두 번 끼어드는 이런 구조예요. 콤마가 끼어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대절에 지금 동사가 두 개인 거 보이십니까?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구문 내신 짬밥이 있으신 분들은 allow는 보통 5형식 동사로 보호 자리에 뭐 나온다? 투동사 나온다. 그래서 to choose가 나와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좀 더 정밀하게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답은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 요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 30번으로 넘어갈게요. 정답률 56%라고요. 자, 이거는 아마 끝까지 안 봤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5번을 봤으면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뭐 몇몇 개에 대한 거예요. 근데 뭐 진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얘는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딜 봐주시느냐? 여기부터 볼게요. Like human God. 인간의 창자처럼 like a spare. 얘도 이제 뭐 저도 처음 보는 단어인데 식물 뿌리 주변의 토양. 떠오렵네요. 네, 식물 뿌리 주변의 토양이라고 합니다. 이 토양은요. 음식만 소화하는 게 아니라 또한 식물들을 보호하는 걸 돕는데요. 질병으로부터. 좋은 일 하는 애네. 일단은 플러스로 갈게요. 식물들을 보호해 준대요. 질병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의 창자에 살고 있는 내장에 살고 있는 요 박테리아들이 아웃 컴피트가 아웃이 들어가면 더 뭐뭐하다라는 뜻이었죠. 즉 능가하는 거예요. 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침입해오는 병원균을 능가한대요. 즉 얘 나쁜 놈이죠. 얘랑 싸워서 이 박테리아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비슷한 내용 또 나와야 되겠죠. 미생물인데 아까 나왔던 요 토양의 미생물은요. 방어적인 고리를 뿌리 주변에다가 만든다고 합니다. 4번으로 되게 많이 갔던데 방어에 왜 나왔어요? 뭐에 대한 방어? 이거요. 침입해오는 병원균. 아까 얘네들이 침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병원균에 대한 방어를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식물은요. 유익한 박테리아 종을 feed, 먹인다고 합니다. 제공한대요. 그럼 그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병원균 미생물을 축적을 한다? 전혀 안 되겠죠. 자, 방향성이 완전 충돌하기 때문에 답은 그냥 이제 5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가 단순 그냥 지문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무슨 상황이야? 막 미생물도 좋은 애 나쁜 애 막 섞여 있고 좀 약간 정신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가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는 거저 드세요. 모든 문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되는 건 거저 드시라고요. 자, 그렇잖아요. 분명 유익한 박테리아 종들을 주입을 했는데 왜 병원균이 누적이 됩니까? 오히려 앞에서도 방어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얘네들을 능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상 마이너스 내용이 나올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는 빈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1번 무난했습니다. 얘는 조금만 더 매력적으로 답을 넣었으면 되게 괜찮았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빈칸 문장은 vibrational signaling 진동 신호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뭐에 대한 정보 찾으면 돼요? 요 진동 신호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처음부터 거미가 뭔가 독특한 진동 신호를 보내서 그들의 거미줄을 방어를 한다. 뭐 그런 내용 나옵니다. 근데 뭐 전반부상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에게 관심사는 이것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장점이 무엇인가? 자, 그걸 찾으면 되겠죠. 바로 다음 문장에 이 시가리 키는 게 요 신호 보내기일 거예요. 어보이드에다가 부정어 표시요. 얘는 피한다고 합니다. 뭐를? 비용이 많이 되는 물리적인 충돌을 피한대요. 그러면서 거미들로 하여금 해결하게 한대요. 영토 분쟁을요. 어떻게? 그렇죠. 미니멀 리스크. 최소한의 부상 위험으로요. 즉 부상 위험이 적다는 거죠. 굉장히 적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충돌 안 해도 돼. 부상 안 당해도 돼. 이런 식으로 위험성과 대가를 줄인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빈칸에는 이런 위험성과 비용, 대가 이런 것들이 적다라는 내용. 이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겠죠. 이렇게 기준 잡고서 비용이나 위험성이 적게 든다라고 표현한 거 찾아보니까 비밀인 게 비용이 줄어드는 거랑 뭔 상관이죠? 무작위성, 뭐 주관성, 뭐 이제 솔직하지 않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이래서 뭔가 신호 보내서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신호니까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갖다 붙이면 끝도 없어요. 그렇게 풀면은 빈칸이 안 끝난다고 했죠? 비용이 적게 든다. 부상의 위험이 적다.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낸 거 몇 번이에요? 왜 자꾸 넘어가니? efficiency, 효율성. 굳이 내가 돈을 쓰지 않고도, 굳이 내가 막 몸으로 부딪히고 상처를 입지 않고도 방어가 되는 거니까 효율적이잖아요. 이 단어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막 우리 효율적이라고 하면은 막 공부 3시간 해야 되고 1시간 만에 하고 없어요. 그런 내용. 이게 본문에 있었나? 하면은 2번으로 못 간다니까요. 기준을 정하고 그래도 그나마 걔랑 제일 적합한 거 뭐야? 해야 2번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벌써 31번 이 정도 난이도에서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진짜 큰일 납니다. 나중에 6월 때 수능 때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 잡기 꼭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 32번 빈칸이 그냥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중심 내용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첫 문장 보니까 뭔가 경제학이 뭔가 연구를 한대요. 경제학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 정도면 충분해요. 어차피 우린 중심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중심 내용은 나레이 법비 구조에서 나오는데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경제학은요. not make a choice.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A네요. 그럼 선택을 한다가 A예요. 그럼 뭐 하는데? 경제학자는요. only tell. 오로지 이것만 한대요. 긍정하는 내용 나왔죠. 그럼 얘가 B네요. 오로지 말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목적과 욕구가 성취될 수 있는가. 뭐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서요. 즉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주기만 한대요. 이게 배경 지식이 있으면 벌써 이거 무슨 말하는지 느낌 오거든요. 근데 저희 학생들 안 올 수 있으니까 더 쉬운 단서 하나 더. 나레이 법비 또 나오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not 버론니에서 나레이 법비 구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경제학자가 하는 일은요. 뭐가 아니라 그렇죠.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래요. 이게 바로 선택이랑 연결되는 거죠. 자, 연결해 보세요. 비판, 칭찬, 선택 공통점이 뭐예요? 이거는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 그거 안 한대요. 그냥 뭐만 해요? 분석하고 설명만 하는 겁니다. 이게 B예요. B는요 그냥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연구만 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개입하지 않고. 자, 요 차이점에 주목하면 바로 답 나오죠.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된다? 나레이에 해당되는 거. 경제학은 주관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는다. 비판하거나 칭찬하지 않는다. 뭐만 한다? 그냥 객관적인 분석만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레이 또는 B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선지 보니까 딱 하나가 눈에 띄네요.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2번.
여러 가지 목적들 사이에서 중립적이래요. 그래, 어느 거 하나를 고르거나 칭찬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는데요. 이게 중립적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답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반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정반대죠. 얘 둘은 윤리 안에서 주관적인 거잖아요. 대변을 한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고르신 거예요. 5번은요. 굳이 연결하면 얘도 주관입니다. 왜냐면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는 여기 있다는 거죠. 경제학이 사회 시스템 안에 있대요. 즉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주관적인 거네. 굳이 연결하면 5번도 정반대예요. 그래서 3, 4, 5번은 에이 주제랑 반대잖아 하면서 바로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제가 빈칸 문장 보고 좀 긴장했거든요. 아, 이거 방향성 되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 그런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버란 말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제가 수업 때 정말 많이 하는 건데, 오버라는 말은 비교급의 than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뭐보다. 그래서 이것만 사실 봐도, 아, 두 가지 대비되는 게 나오고, 빈칸에는 문화적 자율성과 대비되는 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얘보다는 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니까. 얘를 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를 버리고 얘를 더 우선시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문화적 자율성과 대비되는 게 무엇일까? 이거를 찾으면 되겠죠. 이거를 먼저 읽었어도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다 읽고 나서 문화적 자율성 아까 어디 있었더라? 해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이제 기본적인 상황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약간 미신에 대한 거잖아요. 천연두에 맞서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신을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백신을 들여왔습니다. 백신으로 이제 천연두가 치료가 되겠죠. 그럼 요 신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문화적 관습이 손상이 된 거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디 봐주시냐면은 실제로 여기 이제 이 신에 대한 숭배가 감소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여기 또 볼게요. Was it right? 옳은가? 영국이 요 천연두 백신을 도입하는 것이 given that 뭘 고려했을 때? 그렇죠. 그것이 문화적 관습을 undermine, 손상시켰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문화적 관습을 손상시킨 거니까 얘는 자율성을 훼손한 거죠. 자, 얘 물결 표시요. 문화적 관습을 훼손한 거 물결 표시요. 왜 훼손되었어요? 천연두 백신을 도입하니까요.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거는 뭐 문화적인 제국주의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 should have bepen가 뭐뭐 했어야 하는가?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영국 사람들은, 자, 이거 주석에 있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냅뒀어야 하는가? 즉, 문화적인 자율성을 존중했어야 하는 건가? As the case may be. 이 경우에는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죽도록 냅뒀어야 되는가? 아, 그쵸. 천연두를 치료하고 싶어요. 신을 믿는 게 맞아요? 백신을 쓰는 게 맞아요? 백신 쓰는 게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대로 그냥 계속 신한테만 의존하고 있으면 천연두가 안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냅두는 게 맞는가? 아, 저 사람들은 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죽더라도 신을 믿게 냅두는 게 맞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도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 좀 잔인하지 않나요? 그냥 죽도록 냅둔다고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한테는 문화적 자율성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대요. 자, 그럼 됐죠? 그럼 끝났습니다. 물결에 들어갈 내용은 이거네요. 문화적인 관행을 손상시키는 거. 그리고 문화적 관행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이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괜찮습니까? 밑줄과 대비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즉, 생명을 살린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생명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반대로 자율성을 더 우선시하는 거는 죽더라도 신을 믿게 해주는 게 맞다. 생명보단 자율성을 더 우선시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물결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일 괜찮은 거 2번이 되겠죠. 그렇지 않더라면은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자, 이걸 이해되실까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즉 문화적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아이, 신 같은 거 없어, 그냥 백신 맞아 했으면은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이에요. 근데 그 목숨들보다
그래 그냥 신 믿어라 하는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방식대로 살게 냅두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냅두게 사는 것은 오히려 목숨보다도 문화적 자율성을 귀중하게 여기는 선택이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도 사실 나레이버비 구조가 있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살게 선택을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화적 자율성을 더 중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치 중립적이었다면 사람 생명 살리는 게 그냥 보편적으로 더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자, 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쉬운 걸 오래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 분명 헷갈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방향성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서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대립구도 이용해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력적 오답은 그래서 없었어요. 기준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물결 내용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러면 4번, 5번은 이거는 밑줄 내용이죠. 그렇잖아요. 관행, 존중받는 관행, 이거는 문화적 자율성 존중하는 거고 종교적인 권위, 이것도 문화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인 거죠. 그래 신 믿으세요 하는 거잖아요. 4번, 5번은. 자, 그래서 이거 정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1번, 3번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그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바로 사회적 결정 요인과 주관적인 미적 경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말 되게 어렵죠. 괜찮아요. 뒤에서 쉽게 다 풀어줍니다. 어디가 좀 쉬울 것 같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다음 문장 있죠. 작가 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만의 가치관, 뭐 개인적인 어떤 이력, 역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대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 주관적인 관점, 세계관은 사회에 영향을 받는가? 이 작가가 살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받는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은 사회에 영향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받는가? 그 얘기잖아요. 조금 쉬워졌죠? 자, 그 다음 얘가 결정타입니다. 누가 봐도 대비례입니다. 누가 봐도 대비례입니다. 내부와 외부의 대비예요. 내부는 뭐냐? 주관적인 관점 말하는 거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내적인 세계, 작가의 내적인 세계라는 거는 아까 나왔었던 이 주관적인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외부에 있는 사회의 세계, 이것이 만난다고 합니다.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되셨을까요? 아, 이게 요거 말하는 거구나. 주관적인 미적 경험과 사회적인 요인들, 결정 요인들. 자, 연결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글은요.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점은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나오죠. 하나만 더.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Analysis. 이러한 종류의 관계죠. 아, 또 나왔네. 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세계 사이의 관계는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아이의 삶의 초기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간대요. 자, 이때 이 아이는요. 경험을 한대요. 뭔가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거 벗이 왜 나왔냐면요. 되게 어릴 때 아이는 되게 순수한 상태 아닌가요? 사회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상태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참고로. 그런데 아이는 이미 뭐다? 사회적 집단의 일부래요. 즉, 어린애도 이미 사회의 때가 묻을 만큼 묻었다. 사회의 영향력이 존재한다.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변 사회 집단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예시도 다 그 내용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사회적으로 컨디션, 조건화된 영향을 받은 경험들 계속 나오죠.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제 빈칸 문장. 빈칸에는요. 이러한 영향력의 정체가 드러나면 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문학작품에도 역시나 드러난다고 했기 때문에. 무슨 영향? 사회의 영향. 몇 번을 반복했습니까? 계속해서 개개인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관점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정말 우릴 대로 우려먹은 너무 뻔한 내용이었어요. 요 지문이 잘 독해가 안 된다? 역시나 이것도 학습량을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조금 팩폭을 늘 많이 해서 죄송하긴 한데 쉬운 건 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건 제가 어렵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1번으로 진짜 많이 갔는데 이거 모두한테 다 얘기는 못했지만 이 표현 나올 때마다 제가 수업하는 거거든요. wired, 이거 뭐예요? wired 해석되세요? 이게 hardwired랑 비슷한 거예요. hardwired가
내장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즉 선천적인 타고난이란 뜻입니다. 자, 앞으로 wired란 표현 보면요. 아, 얘는 선천성을 말하는 거구나. 프로그램드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즉 인간은 비슷한 패턴, 행동 패턴을 채택 도입하도록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나 있다. 이 얘기입니다. 2번도 innate가 있기 때문에 얘도 선천성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글은 사회화에 대한 글이고 사회화라는 거는 후천적인 거기 때문에 후천적 변화이기 때문에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 2번은 바로 지워주시면 되겠고 3번은요. 쌤 아까 소셜 클래스 나왔었는데요. 소셜이니까 이거 답되는 거 아니에요? 얘도 방향이 달라요. 뭐가 뭐에 영향을 준다?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얘는 개개인이 사회 계급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방향성이 틀렸어요.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사회가 개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번도 키워드를 적당히 갖다 쓰긴 했지만 사실 반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틀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매력적 오답은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대로 4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아, 외부 세계. 이게 사회죠. 이것에 의해서 이미 영향을 받았다. 조건화가 되었다. 해서 답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칸 간단하게 마무리했고요. 이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35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얘도 전반부가 독해가 막 안 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폐기물에 대한 거네. 그렇죠? 이제 산업 과정에서 상품 같은 거를 이제 만들 때 폐기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상품이라든가 또는 패키지 같은 거를 만들 때 사용되는 산업 공정이 있는데 걔가 만들어내는 폐기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름 막 예시도 나오고 TMI가 나오다가 2번을 한번 볼게요. 이러한 폐기물은요. 과거에는 보내졌다고 합니다. 처분을 하도록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란 말 왜 쓴다고 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변화죠. 실제로 나왔네요. 점점 더 생산자들은요. 그렇죠. 재활용을 하고 있대요. 이러한 폐기물들을요. 자,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그냥 처분을 했었는데 버렸었는데 이제는 재활용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게 뭐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만한 건 없잖아요. 아, 폐기물이 줄어들고 있고 재활용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3번에 그 결과 한 다음에 마이너스 내용이 갑자기 나올 수는 없겠죠.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자, 볼게요. 재료인데 우리의 최종 완성된 완제품이에요. 그 완제품에 있게 되는 재료는요. represent, 나타낸다고 합니다. 놀랄 정도로 적은 양을요. 뭐에? 우리가 지구에서 처음 가졌었던 것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를테면 지구로부터 한 이 정도의 자원을 추출을 했다고 칩시다. 빼서 쓴 거예요. 이를테면은 철 같은 거를 100g을 썼다고 칩시다. 100g을 이제 지구에서 빼낸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핸드폰을 샀는데 그 핸드폰에는 이 철이 한 2g밖에 안 들어있어. 놀랍도록 적은 양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시예요. 말도 안 되죠, 사실. 자, 그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읽었을 때, 독해를 했을 때 일단 부정적 내용이에요. 지구에 있는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재활용을 한 결과 발생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죠.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충돌이 존재하고 좀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해도 이 내용은 재활용을 하기 시작한 결과 생길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인 거고 그럼 4번은 맞겠죠? 확인해 볼게요. 그러한 재료들. 재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까 나왔잖아요. 앞에서 보면은 재활용을 한다고 했죠? 뭘 재활용하는지 봤더니 사용 가능한 원자재로 다시 재활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버렸을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사용 가능한 원자재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게 재활용인 거죠. 근데 이러한 재료들을 처분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리미널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내용으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충분히 가능하죠. 야, 이거 재활용 안 하고 버리잖아. 그거 안 좋은 거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4번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버리는 거 안 좋아요. 재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재활용합시다. 이거 다시 씁시다. 자, 요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3, 4번 읽었을 때 그냥 평소처럼 35번 뭐 별거 있어? 하고 쭉 읽잖아요. 아이, 그럴듯해요.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래봐야 35번인데 그냥 내 처음 감이 맞겠지 하고 4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나름 이제 이런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를 맞췄을까 틀렸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맞췄더라도 한 몇 퍼센트 확률, 틀렸더라도 한 몇 퍼센트 확률, 이게 채점을 하기 전에 판단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난 되게 잘 본 줄 알았는데 막상 채점하니까 아작이 나 있어? 큰일 나요. 이거는요. 전혀 풀이에 대한 기준이 안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 수능 때 어떤 성적이 나올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도 앞으로는 좀 필요할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36번 순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6번 정답률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제대로 된 풀이로 풀었는지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첫 문장에 보스에서 끝났어야 돼요. individual, relational. 자, relation이라는 거는 관계니까 아니 한 사람이서 무슨 관계? 적어도 2명 이상 있으니까 관계 아니에요? 아, 그래서 개인과 집단의 대비구나. 요거 파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C를 봤는데 C를 몇 번째 해봤든 상관없어요. however가 나오고 relational autonomy라고 나왔어요. 요거 말하는 거죠. 아, 자율성인데 개별적인 자율성이 아니라 관계적인 자율성이에요. 그럼 이 앞에까지는 뭐 나왔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율성이 나와야 되겠죠. 즉 C가 제일 먼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첫 문장은요. 이 2가지 종류의 자율성이 존재합니다라고 소개하는 상황이고 밑줄만 서술한 문장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C가 제일 먼저 나올 수는 없고 보통 A 잘 안 가니까 B를 먼저 읽었겠죠? 근데 있잖아요. 개개인의 말은요. 보호를 받아야 된대요. 아, 개개인의 자율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구나. 괜찮잖아요. 뒤에도 있어요. 그 목적이 그들의 개성을 발달하게 하는 거죠. 아, 개인의 초점이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 더. 이것은 중요하대요. 심지어는 뭐를 명심해도요. 자,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는 이거 반대 내용 나와야 된다고 했죠. 실제로 사회 나왔습니다. 사회적인 삶에서만 이 발달은 가능하대요. 다른 사람과의 협력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대요. 즉,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럴 때조차도 이런 개개인의 요소가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확실해졌죠? B는요, 밑줄 내용이에요. 밑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유일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C에서 이제 밑줄에서 물결로 전환이 되는 거죠. however에 의해서. 끝났죠? A 밑줄이에요, 물결이에요?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latter aspect. 유럽의 법 시스템은요. 후자의 측면. 아, 이거 말하는 거구나. 이거를 고려한대요. 라고 해서 얘도 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마지막까지 사회적 공존 얘기 나오고 있죠. 관계랑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물결 내용이니까 같은 것끼리 연결하시면 답은 이제 BCA로 나오는 거죠. 너무나도 전형적인 패턴. 제가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었던 풀이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풀이대로 풀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신 분은 정답을 맞췄더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37번인데요. 얘는 정답률이 이렇게 나오는 게 뭐 이해는 됩니다. 자, 아마 이제 좀 추정을 해보자면은 B에 this requirement 있죠. 이게 만약 정답대로면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렇죠? 그래서 B를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했으면은 굉장히 막 빙빙 돌다가 왜 답이 없지만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보이냐 할 수도 있고 맞췄더라도 좀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명시적 단서는 내용을 가지고 푸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뭔가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하고 내가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요즘 트렌드에는 더 좋습니다. 예전엔 그냥 거의 이게 전부였을 때가 있는데 요즘은 이거는 부수적으로 쓰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경험하세요. 아, 이렇게 미약하게도 나오는구나. requirements가 나왔어요. 어디 나왔냐면은 일단 믿음이 나오죠. 시야가 중요하대요.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이 믿음은 이유라고 합니다. 뭐의 이유냐?
시각적 능력의 측정이 integral part, 필수적인 부분이래요. 시험에 있어서. 즉 시험 볼 때,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꼭 뭐를 봐요? 시각적인 능력을 측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시각적인 능력에 대한 측정치. 이게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고리가 약할 수도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통념 비판 구조가 살짝 있어요. 흔히들 운전하는 데 있어서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흐름 시도인데요. 자, 또 나왔네요. between A and B. 시각적인 기능과 운전자의 사고죠.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그렇죠. fruitless. 효과가 없었습니다. 딱히 얻어낸 게 없대요. 즉, 시각적인 능력과 사고의 관계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시각적인 거 되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었네? 약간 이런 흐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오는 게 시각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요. 이거를 인지하고 그 안에서 운전을 한다. 뭐 그런 내용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갈게요. 통념 비판 구조 때문에 B가 제일 먼저 나온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고 다른 힌트를 더 드리면요. 또 뭐 때문에 그런 걸 수 있느냐? 이 측정된 시각적 능력이 요거 빗줄 표시요. 너무 단순해서 그럴 수 있대요. 실제로 어떻다? 복잡하다는 거죠. 실제로는 되게 복잡한데 측정을 너무 단순하게 해. 이게 문제야. 요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A에 나오죠. 사실은 어떻다? 운전자의 업무는 나왔네요. 복잡하대요. 요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측정하는데 현실은 복잡해. 요게 이제 하나의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스 나왔으니까 또 나누셔야죠. 두 가지 능력이 나오네요. 하나는 시각적인 거, 하나는 인지적인 거.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즉 운전은 눈으로만 하는 거 아니야. 인지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복잡한 거야. 이 얘기죠. 그 다음이요. 제한된 시간 안에 운전자는요. 이게 인지적인 거죠. 해석을 해야 된대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미리 해석을 해야 된대요. 그 다음 그러기 위해서 운전자는 나왔네요. 일련의 기대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기대 예상. 이거 시각적인 거 아니잖아요. 이거 인지적인 거잖아요. 그럼 앞에 나왔던 to do this도 인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앞에 이거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과 인지적인 능력, 이 두 가지 요소, 요걸로 나눴을 때 C 앞에는 반드시 물결 내용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B 다음에 나올 수도 없고 주어진 글 다음에 나올 수도 절대로 없겠구나라는 거. 명심하세요. 이거 디스 앞에서 제가 이 말을 드렸는데 이 문제만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내신에서는 자, 요 디스가 가리키는 거를 몇 단어로 찾아 쓰시오.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그거 아니에요. 수능에서는 디스가 가리키는 걸 정확하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둘로 나누고 얘 밑줄이야 물결이야 이것만 찾는 거라고요. 이 글은 운전에 필요한 거 두 가지, 시각과 인지. 야, 이거 시각이야 인지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이 디스는 시각이야 인지야? 인지네? 근데 인지 내용 여기 없잖아. 그래서 AC만 가능하겠네. 괜찮으실까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출제 경향성에 대한 이해를 꼭 해주세요. 저희는 교양 영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훈들 그냥 얻어가기에는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 자, 38번 75%. 이거 제가 최근 수업 때 이해시를 좀 들었었어요. 뭐냐면은 남자랑 대비되는 거 뭐예요? 하면 당연히 떠오를 거예요. 여자죠. 그럼 이거 가능해요? 남자와 인간의 대비. 남자는 이렇고 인간은 이래요. 이거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자와 인간의 대비. 이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범주적인 이제 이해인데 범주에 대해서만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도 바로 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진짜 황당했어요. 2번을 보는데 하울버 나왔죠. 그런데 중국 또는 중국어에서는요. 중국어에서는요. 숫자 시스템이 논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반영을 한대요. 값어치를요. 그러면은 이 앞에는 중국어랑 대비되는 거 나와야 되겠죠.
성별로 치면은 여자랑 대비되는 거. 뭔가 남자 같은 거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앞에 그런 거 나왔어요? 이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얘기 나왔잖아요. 이거는 인간이잖아요. 굳이 이제 말하자면. 인간과 여자가 대비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벌써 이상하다는 생각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 봤더니 나왔다. 남자 여기 있네. 영어요. 남자 여자 대비처럼 같은 범주 안에 영어랑 중국어의 대비. 그쵸? 결정타. 얘는요. 직접적으로 값어치를 반영하지 않는데요. 정확하게 대비되죠. 자,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잘 보이는 지문이 있고 잘 안 보이는 지문이 있는데 얘는 너무 잘 보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굉장히 빠르게 맞히셨어야 됩니다. 이거 2분, 3분 걸려서 맞췄다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빠르게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메인은 역시 요거죠. 39번으로 가겠습니다. 39번의 교훈. 단서 미리 체크해 놓자. 너 아까 37번에서 단서로 푸는 거 아니라면서. 아니. 또 이제 이거 분명히 계속 오해를 한다니까요. 단서를 쓰기는 쓰는데 뭐에 기반을 두고? 내용을 기반을 두고. 그러니까 항상 내용을 가지고 푸는데 그 과정에서 단서를 가지고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계속 보여드릴게요. 이 글은요. 읽다 보면 디스가 이제 몇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디스가 나오는데 확실하게 이 디스는 단절이 발생했다라고 느낄 수 있으려면은 대립구도 파악하셨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디스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해요. 활용하더라도. 첫 문장 볼게요. 우리가 뭔가 연습을 할 때 우리는요. 시냅스를 강화하고 싶어 한대요. 어떤 시냅스예요? 뭔가 올바르게 플레이하는 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예요. 자, 올바르게 밑줄 표시요. 올바른 시냅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은 당연히 강화를 하고 싶어 하겠죠. 반면에 한편 뭐 하면서? 약화시키기를 바라면서요. 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냅스는요. 정확하게 나왔죠. 올바른 시냅스랑 잘못된 시냅스의 대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제가 정답 시냅스라고 하고요. 물결은 오답 시냅스라고 할게요. 그냥 간편하게 편의상. 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강화, 얘는 약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비유가 나와요. 정보를 물 새는 거에다가 비유합니다. 물에다가 비유하는데 솔직히 이거 비유 이해 못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자, 어딜 봐주시느냐. 3번 뒤에 볼까요?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울 수 있죠. 또는 이 문장 읽고 이 문장 읽었을 때 단절이 느껴진다? 공백이 느껴진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명확한 근거, 대립구도에 기반한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This is what your brain is like. 이것은요, 너의 뇌의 작동 방식과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뭐 할 때? 여러분이 처음 뭔가를 배울 때요. 앞에 물 흐름 비유 나왔죠. 뇌도 비슷해.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괜찮네, 일단 아직까지는. 그 다음, 물인데 구멍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이 물은요.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나왔네요. 얘가 물결이었죠, 아까. 여러분 뇌가 보내고 있는 잘못된 정보래요. 그 다음, 뇌는요. 이것을 성취한대요. 그럼 여러분은 궁금해하죠. 이것은 밑줄일까 물결일까? 정답일까 오답일까? 궁금하셔야 돼요. 자, 근데 뭐를 통해서? 시냅스의 구조를 바꾸는 걸 통해서 한대요. 바꿔서 뭐 하는데? 나왔다. 올바른 뉴런이 소통을 하는 걸 더 쉽게 한대요. 즉, 정답 시냅스를 활성화하는 거죠, 얘는. 올바른 뉴런이 소통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 디스 뭐예요? 밑줄. 앞에는 정답 시냅스가 활성화되는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앞에 물결밖에 없잖아요. 완전 깨네. 주어진 문장에 밑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하면 이제 100% 확신할 수 있죠. 읽어볼게요. 자, 물이 이제 노즐을 통해서 간다 됐고 빨리 밑줄 찾아요. 여기 나왔네요. 이 상황은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을 막았어요. 제대로 물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노즐을 통해서. 뭐랑 비슷하느냐? 시냅스랑 비슷하대요. 이 시냅스는 그렇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시냅스입니다. 근데 이 시냅스가요. 의미상의 주어 더 강한 상황과 비슷하대요. 뭐보다?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냅스보다요. 누가 이겼어요, 그러면? 정답 시냅스가 이겼죠. 이게 밑줄 내용이잖아요. 이게 4번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 밑줄 디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명심. 디스가 가리키는 거를 찾아 쓰시오. 내신 문제 아니에요. 얘 밑줄이야 물결이야만 판단하시면 돼요. 거기서 시간 아끼세요. 오케이? 다 같은 패턴이잖아요. 앞에 37번도 디스 이런 식으로 써먹었잖아요. 출제 의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0번 미쳐버릴 것 같아. 제가 이런 일이 혹시 발생할까 봐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미리 제가 풀이법을 말씀드렸는데 제발 요약문 먼저 읽으시고 A, B 뭐에 대한 정보야?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A는요. 마사지 중에 휴식을 취한 참여자들이 더 뭐 했는가? 아, 휴식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찾으면 되는 거고 B는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적응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거 그대로 찾아볼게요. 본문에서 찾으세요.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어디 봐주시냐면은 여기요. 이거 사람들이죠. 뭐한 사람들? 휴식을 취하도록 강요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뭐 했대요? 만족도가 상승했대요. 아, A에 뭐 들어가면 된다? 만족이 들어갔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들어가면 돼요. 휴식을 취하니까 더 만족하는구나.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 아까 요거 긍정적 경험에 대한 적응에 해당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어디 나왔냐면은 그대로 나왔네. 긍정적 경험에 대한 친숙함. 이게 긍정적인 경험에 적응을 하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거를 뭐 한대요? prevent, 막는데요. 이거 B에 들어가면 되겠네. 막는다, 방해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A에는 만족. 단어를 몰랐을라나 컨텐트. 그 다음에 B에는 막는 거. 그래서 블럭.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1번이요. 컨텐트 단어 뜻을 몰랐으면은 외우셔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만족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다음 장문 독해 하고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아니, 인간은 왜 이렇게 달고 지방이 있고 막 그런 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나는 삼시세끼 고기 먹고 싶어는 있어도 삼시세끼 막 야채 먹고 싶어 별로 없잖아요. 진화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워낙에 영양소가 부족해서 막 많이 먹는 사람이 더 유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려고 한다. 이 내용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근데 편견 없이 일단 풀어볼게요. 이걸 보면요. B를 보실까요? 메타보릭 니드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앞에 나왔던 2000칼로리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신진대사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2000칼로리 정도 먹어야 돼요. 근데 only니까 딱 이 정도만 먹는다면 생존하기가 힘들대요. 오랫동안 생존하기가. 즉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으면은 오래 못 살아요. 단명하게 됩니다.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오히려 과식을 해야 돼요. 2000칼로리 넘게 막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배가 부르잖아. 그쵸? 2000칼로리 이미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 그래서 추가적으로 먹는 게 달달한 디저트죠. 아, 그래서 사람들은 디저트를 먹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설탕 많은 것들, 지방 많은 것들, 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내용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Your dessert stomach. 디저트 배는요, 진화적인 잔여물이에요. 진화의 산물이다라는 거죠. 뭘 보장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배가 부를 때도 갈망을 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적절한 종류의 음식을요. 너가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이 아니죠. 디저트 배예요. 왜 있어요? 과식하기 위해서 칼로리 섭취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래서 42번의 답은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그래서 이 글은 과식은 달달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능은 생존상의 본능이다. 진화의 산물이다. 이게 이 글의 주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답 몇 번이냐면은 3번 볼게요. 사람들의 디저트 배.
이것의 진화적인 뿌리. 그래야 생존하거든. 그래서 진화적으로 이렇게 단 거를 추구하도록 발달했다. 자,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자,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쉬운 시험이었지만 반대로 쉽게 안 느껴졌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쉬운 시험이었던 만큼 혹시 내가 틀리거나 헷갈렸다? 엄청난 약점이다라는 거죠. 6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남은 모의고사들은 더 무자비할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 쉬울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6월은 확실하게 좀 더 어려울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 약점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정말 가차없이 확실하게 보완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어려워질 테니까. 아시겠죠? 쉬운데 벌써 절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약점을 확실하게 보완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한 2, 3등급 정도 나온 학생들은요, 제가 권장하는 게, 아까 제가 총평에서 대략적인 풀이법 정리해 드렸잖아요. 해설 강의를 다 듣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총평이라든가 문항 분석만 보고서라도 내가 제대로 풀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근데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이건 생각도 못 했는데 하는 거는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단어들도 꼭 보완해 주시고 선지에 있는 단어들은 꼭 외우셔야 돼요. 몰랐던 단어들은요. 단어장 잘 만들고 계시죠? 자기만의 약점 노트랑 단어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수능 직전에는 결국 그것만 봐야 돼요. 남이 여러분의 약점 노트를 만들어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6월 전에 잘 보완해 주시고 저는 6월 해설 강의로 또 이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